먼저 여러분들 설문조사 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죽음의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간담회는 여러분들께서 다 4인 멤버로 넘어온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4인 멤버로 갔을 때도 실제 배우게 될 거에 대한 연결고리 부분이에요. 물론 4인 멤버 첫날 스터디 할 때 제가 사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누굴 만났고, 내가 그때 어떤 고뇌를 겪었었고, 그러한 것들 몇 가지 요소에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마케팅 회사를 운영했고, 이런 거부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장애물들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겪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물도 유형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겪게 되는 장애물이 있고, 겪지 않는 장애물이 있고, 공통적으로 반드시 겪게 되는 장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건 1인 사업자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1명이 됐을 때 생기는 장애물의 유형이 있고, 직원이 2명이 됐을 때 생기는 유형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3명, 4명, 5명, 1명 늘어날 때마다 그 유형들이 배수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장애물이 대략 한 10,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000가지. 충격적이에요. 10,000가지 정도가 되고, 근데 그 10,000가지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아가면서 겪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000가지를 지금 바로 겪는다. 그러면 장담하는데 나가 떨어집니다. 장담하는데 누구라도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면역이 되는 거죠. 면역이 되다 보니까 그 일들을 겪고도 버텨지는 것 뿐인 거고, 다만 그 중에서도 실제 10,000가지를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10,000가지 중에서 대략 여러분들을 진짜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100가지죠, 100가지. 100가지 정도의 장애물. 그걸 반드시 겪게 돼 있는데, 그 겪게 돼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겪게 되면 정말 카운터 펀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싱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격투기죠. 상대가 날 때릴 걸 알고 내가 딱 방어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방어가 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칠렐레 하고, 복싱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었어. 그때 맞았어. 그러면은 갑니다. 그쵸? 그쵸?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 없이 칠렐레 하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카운터가 딱 들어오면은 그냥 흔들립니다. 그냥. 저도 흔들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저도 흔들려요. 저도.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그리고 그 면역이 됐는데도 흔들릴 정도의 그 고품격 파워의 펀치들이 날라오는 거죠. 정말 그냥 여기서 딱 정리하고 싶어요. 힘듦을 겪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라서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들게 되실 건데, 어떻게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힘듦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마인드적으로 그리고 실행 방법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올 때 롤모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개념을 잡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그렸어요. 삶을 미리 그려놓는 거죠. 그려놓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어느 구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공부를 해서라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성공을 겪었는지도 그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쭉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이 길이,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엄청나게 험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험하겠다. 엄청나게 험하겠고,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겠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온갖 진상들도 다 만나겠고, 물론 온갖 좋은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많을 것이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가 먼저 세팅이 돼 있었어요. 엄청 힘든 일이 있겠구나가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로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일인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미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펀치가 들어와도 방어가 되니까 휘청거리지 않고 적당히 방어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냉소주의자가 아니고 염세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얻어도 안 기쁠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은 정말 찰나입니다. 찰나. 그의 버금가는 온갖 고뇌와 온갖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진짜 누군가가 나를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계속 놓이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어려운 얘기가 일부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데 에고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그냥 외워만 두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듦을 느끼게 되는 그 연속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대부분의 이유가 에고 때문이다라는 이 개념을 그냥 외워만 두셔도 좋습니다. 에고 때문에 그렇다. 에고는 영어로는 그래서 발음 뭐 이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읽고 적고 그럽니다. 사실 4월 달에 독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때 우리 수석께서 한 권의 책을 원래 다른 걸로 찝었었어요. 응? 어떻게 알지? 읽고 계시는 아, 그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 아시죠? 그 그로스 해킹.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선풍적이게 그러던 그로스 해킹의 저자가 지은 거예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에고라는 적이라는 이거를 우리 수석이 제가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석이 이거를 읽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첫 독서 프로젝트 하는 2권에 이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이건 좀 어려워서 책 읽는 습관이 들이고 나서 하시죠 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거 같는데 아무튼 그 에고라는 겁니다. 이 책이 에고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에고를 삶 속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면 좋은데 저는 사업을 어린 나이에 성공했던 사람한테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에고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에고가 자기를 어떻게 이 밑으로 소용돌이를 끌고 갔는지에 대한 거를 쭉 설파한 내용이라서 일과 관련해서 관련 업무인 여러분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다 해서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과 무관하게 그냥 삶과 관련해서 내 마음과 관련해서 에고를 잘 풀이하신 분은 에카르트 톨레입니다. 에카르트 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거는 좀 쉽죠. 참 쉽다란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멤버 때도 계속 배우게 되는 게 저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수업, 그러니까 하루만 진행되는 원데이 특강 같은 수업이 아니고서는 전 마인드와 의식과 잠재의식과 이 에고라는 개념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킬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의식과 마인드가 안 됐으면 어떤 스킬을 탑재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요만큼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 리밋이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서 이거를 뚫고 위에 오픈 시켜놓고 가려면 의식과 마인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해서 이거 다루는 게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제 수준에서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표현을 써도 알아들으실지 이걸 어떻게 좀 사례를 가져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영역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서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필독서는 아니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는 읽어보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하고 자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죠. 달리기. 제가 저희 소속되어 있는 인간개조 멤버들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달리기를 인도에서 내가 돌아가면 뭐를 하나 일단 해야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명상을 하고 좀 깨끗하게 해서 가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겠는데 그게 뭘까 하고 보니까 달리기더라고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운동할 때는 뭐가 못 들어와? 딱 그거 하나예요. 운동할 때는 부정성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1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이 건물은 11시에 문을 잠그기 때문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문을 잠그기 때문에 11시엔 퇴근을 해야 돼요. 퇴근을 하고 오케이. 운동을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없으니 이따 달리자였어요. 11시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 개인 방송실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개인 사무실이 조그만 데가 하나 있어요. 옛날 라이브 할 때 쓰는 거고 저희들 아지트로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24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주당 100시간 할 때 만났던 봉호초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여기가 한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강을 이렇게 쭉 달리게 되는 거죠. 이쪽이 강남 방면, 이쪽이 잠실 방면인데 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날을 정했습니다. 화수 금을 달리자. 그리고 토요일도 하는데 이때는 라이딩을 하자. 라이딩은 자전거죠. MTB 자전거. 그래서 요때는 달리고 이때는 자전거인데 실제 딱 달리기를 시작하고 작년에 열심히 달리다가 겨울에 추워지니까 영하로 내려가니까 여기 길 갈 때도 영하면 추운데 한강에 가니까 막 진짜 무슨 칼바람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건강 해치겠다 해서 영안으로 내려갈 때는 하지 말자 해서 2월 달까지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리기 잘 하실 텐데 저는 몸에 살이 많이 찌니까 지금 110kg라서 30kg가 찐 건데 30kg가 찌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몸이 너무 무거워서 달릴 때 5km 정도를 달리는데 이거를 안 쉬고 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쉬었어요. 많이 쉬었어요. 달리다가 걷다가 또 달리다가 걷다가 이걸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걷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자, 그런 형태로 제가 그렇게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합리화를 하죠. 왜? 그래도 나왔잖아. 그래도 나왔잖아. 걷는 것도 운동이잖아. 여러분, 걷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건 걷는 겁니다.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걷는 건 걷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걷는 건 산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와, 여기를 처음엔 같이 출발합니다. 6명에서 달리니까요. 쭉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은 쭉 달려가고 저는 여기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서 반환점에서 돌아올 때 이쪽에서 대충 만납니다. 만나면 전 여기서 반환 가지도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이들조차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정성이 전염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성이 전염된 거예요. 이들조차도 걷기 시작하는 거지. 야, 걷는 거 좋아 이러면서 저도 민망하니까 대충 이렇게 땡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나처럼 이제 대충 걸으라고. 자, 요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러면서도 저희는 그래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자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이걸 안 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보는데 이 타이밍이 그 사이에 제가 이걸 깨달으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의 부정성, 저의 마음작동 원리, 부정성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뭘 만들어내서 내가 어떤 환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그 경로를 한번 보게 됐었고 축 처지는 마음과 다시 활기를 되찾는 이 경계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축 처질 때 엄청 처지죠. 그러다 어쨌든 또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고도 이런 감정이 있죠. 여러분들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울증 걸리거든요. 조울증 갑자기 캐 웃다가 갑자기 쳐지고 진짜 이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사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할 건데 이 둘 사이에서의 감정, 내가 감정을 선택하는 경로도 다시 한번 봤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맞다. 내가 달리기조차 제대로 안 했었구나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달리기조차 제대로 안 했었구나가 떠오르는 거죠. 자, 이게 성공하고 그대로 잊고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타이밍 때 어느 구간에 달리기로 했으면 달려야 돼요. 자, 근데 걸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간들이 있을 건데 무조건 달려야만 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달려야 될 때 달리지 않고 걷는 것처럼 이 구간을 수행해야 될 때 수행하는 척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수행하는 척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을게요.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달려야 돼요. 걷는 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건 달린 게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는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난 그래도 나갔어가 되는 거예요. 달렸어 안 달렸어? 아니 나갔다 왔어 되는 거죠. 자, 달렸어 안 달렸어? 달린 사람은 달렸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메타포예요. 이거 은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달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떠한 조각이 어떠한 구간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몇 개의 구간들이 있는데 이 퍼즐 같은 것들 이게 하나하나 다 수행이 되고 완성이 된 것들이 합쳐지면 그게 성공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한 구간인 달리기라는 형태 같이 어떤 구간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수행해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렸어 안 달렸어? 달렸어. 아니면 안 달린 사람은 나 나갔다 왔어 라고 항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개념이에요.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을 때 했어 해야만 수행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 아 그래도 이거 그거 했어 이런 식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빠그라집니다. 근데 자기는 항변이 올라오죠. 변명이 올라오죠. 나 했는데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 나갔다 왔어 같은 거죠. 나 나갔다 왔어. 나 나갔다 왔는데 이거죠. 갔다 온 건 중요하지 않죠. 달렸냐 안 달렸냐죠. 수행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누군가가 목을 조우지 않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하는 척하면서. 진짜 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하는 척하죠. 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복싱이라는 걸로도 딱 여러분들께 전문용어로 가다말이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싱 해보신 분? 복싱 해보셨어요? 뭐부터 시키죠? 그렇죠. 줄넘기예요. 복싱은 무조건 줄넘기부터 해야 됩니다. 한 30년 전 이럴 때는 다 선수 출신들이 그 꼰대분들이 체육관 운영하니까 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쌍욕 섞으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줄넘기 해야 되거든요. 복싱 배우러 갔는데 3개월 동안 미트 못 칩니다. 아 미트가 아니라 샌드백 못 친다고.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멋있고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이거 하려고. 근데 이걸 못 치는 거죠. 줄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 잡아야 된다고. 자 아무튼 줄넘기를 3라운드 하고 기본 몸풀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있습니다. 잽, 투, 원, 투, 어퍼, 후 뭐 섞여 있는 거 형태들에서 외우는 경로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한 3라운드씩을 쭉 하는 게 기초 훈련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몇 라운드씩 하냐에 따라 차이는 나긴 하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 자기는 좀 멋스럽게 하려고 갔지. 이렇게 뭐 선수 될 거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수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선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메타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수는 이게 그냥 우리한테 대충 앉았다 놨다 5번 정도 하는 몸풀기 수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혹은 이걸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느끼는 건데 복싱장 가서 줄넘기 하다 보면 아마 하기 싫습니다. 빨리 그냥 샌드백 치고 싶습니다.
그게 멋있으니까. 그게 운동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자만의 착각으로 그걸 건너뛰고 샌드백을 치러 가요. 실제로. 몸도 제대로 안 풀고. 그거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1인 사업자처럼. 그걸 제재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설사 제재해줘도 귀찮거든? 나 좀 알 만큼 알거든? 나도 복싱장 좀 다녔거든? 나도 샌드백 좀 쳤거든? 알아. 그거 아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샌드백을 치자. 안 합니다. 자, 그때 제가 뭘 느꼈었냐면, 성공도 이와 똑같겠구나. 성공도 이와 똑같겠구나. 정말 반드시 밟아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귀찮거든요. 너무나 귀찮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항변성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복싱에서는 바로 샌드백 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금방 무너지죠. 실전에 올라가서 링 위에 올라가 봐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샌드백만 혼자 폼내면서 막 잡았던 사람들 링 올라가는 순간 그냥 바로 KO 펀치입니다. 바로 KO 펀치.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어디서 폼만 잡다가 실제 링 위에 올라가서 그냥 KO 펀치 맞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가 하고 메타포로서 비유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대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에요. 뭔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뭘 알려주면 와 할지 알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뭘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지도 알고. 항상 이 부분이 저 개인으로서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이 부분이 고민의 포인트인 거고 제 인생에 적용을 할 때도 항상 새기려고 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저조차도 기초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하려고 할 때 알면서도 외면 회피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와, 나 정도 훈련된 사람도 그런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 외면 회피가 더 심하겠구나.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기초적인 걸 되게 건너뛰려고 하고 겉멋에 빠져들었는지를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떠올릴 수 있을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다 요거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번 시즌이 열리고 달리기 시즌이죠. 제가 어떤 걸 목표로 세웠냐면 빨리 안 달려도 괜찮으니까 절대 걷지 않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달리기 하러 갔으니까 달리겠다였으니까 하기로 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 목표는 걷지 않는 거다. 걷지 않는 거.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속도는 천천히 줄이겠다. 그래서 시간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걷지 않겠다였고 5km, 저희는 5km 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걸었어요. 뛰었죠.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 두 번째 꼭지가 나옵니다. 뛰는데 이것도 성공으로 가는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리는 거의 완성이 성공의 완성이라고 볼게요. 뛸 때 여러분들이 지금 데일리로는 안 뛰어도 언젠가는 다 뛰어는 봤을 거잖아요. 오래 달리기를. 그쵸? 자, 진짜 못 뛰겠어서 멈춘 적 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바로 연달아서. 그냥 대충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쵸? 진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표현은 죽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또 하나의 맞은편에 다른 예시 대충 너무 좀 그냥 안 하고 싶어서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좀 안 하고 싶어서 힘들어서 요 정도인 거죠. 진짜 죽어서 멈춘 사람이 없잖아요. 적당히 뛰다가 에이 하고 걷는단 말이죠. 자, 요 마음의 형태, 이걸 마음 먹게 되는 이 형태가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멈칫하는 형태랑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멈추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멈추는 경우 없고 그냥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자기의 이 마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1%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인지 못하는 거죠. 다른 핑계 가져옵니다. 내가 이거를 달릴 수 없는 이유를 어디선가 가져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일부러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난 30kg가 쪘고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안 나올 때보다 낫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뭐 날씨 탓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같이 달리기로 한 사람이 오늘 안 달렸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같이 달리기로 해놓고 걔 없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못하겠어서 그냥 하기 싫어서 멈췄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멈췄어 라고 하는 이 담백한 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유를 가져와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분들이니까, 자, 밖에 있는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성공을 하겠다면서 제가 깝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소위 말해서 깝칩니다.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아는 척 합니다. 유튜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고 나서 1년 지나가요. 야, 실무적인 건 저보다 더 잘 알아. 지엽적인 건 진짜 저보다 더 잘 알아. 정말 알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의 저주에 빠질 때 딱 좋아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거를 떠들어주는 유튜버들이 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야, 그런 거 듣고 그거 알면은 자기가 되게 성공한 거인 것처럼, 정말 말씀드리지만 저거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 지엽적인 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업은 듬성듬성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건 맞는데, 돌 다리를 두들기는 거지, 돌 하나를 가지고 성분 분석하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선을 정말 지엽적으로 꽂아놓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마그네슘이 몇 프로 들었어? 이러고 있는 거지. 돌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돌은 마그네슘이 몇 프로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자, 그런 사업자들은 이렇게 달립니다. 달리다가 이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쭉 달려나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약간 기분도 좋고 그래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와, 이거 알아서 된 것 같아. 나 이제 끝났어.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쵸? 다 경험자니까 똑같이 아는 거죠. 야, 끝났어. 야, 이거면 됐어. 자, 해요. 그걸 했어.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사기 당했나? 사기. 또 사기 막 이러면서 또 기분 다운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거의 뭐 그래프예요. 여러분들한테. 심지어 그래프인데.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캄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염세주의적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냉소적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어딘가 후킹되면 거기다 또 돈을 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후킹돼서 돈을 쓰면서도 기대를 안 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태인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그걸 듣는 거야. 수업을 듣더라도. 그렇게 염세적 관점에서 이렇게 쭉 플랫하게 이어지다가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실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제 수강생분들은 남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거 아시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 비율이 높아서 남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성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남녀 평등 시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업이란 걸 하려고 딱 갔는데 들어오던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직장을 다녔다면 꼬박꼬박 받던 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인 사업자들은. 그러면 뭐가 딱 오냐면, 아까 제가 부담감, 중압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담감, 중압감이 딱 일단은 머리와 어깨에 얹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30kg가 찌고 나서 몸이 힘든 것처럼. 근데 다행히 30kg가 골고루 갔는데, 그분들은 30kg가 어깨 위에 딱 한 거죠. 진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상품 등록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해요. 이 상품 등록하는 게 힘들까? 마음이 힘들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저녁 되면 딱 녹초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민해지죠. 자격지심도 있으니까. 예민해졌을 때 그 분노가 어디로 화살이 보통 가요, 태희님? 와이프, 애들. 네, 그렇죠. 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먹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왔는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때 그들한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지.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비유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자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래 왔다라는 거. 내 프로세스가 이랬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는 게 원래 힘듭니다. 원래 저항 포인트가 커요. 알고 있습니다. 경험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지점 포인트가 딱 맞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가 개선이 안 되면 포인트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표현했던 올바른 방향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선하려고 제대로 딱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이 그 위치가 올바른 방향 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방향 위에서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 맞나요? 자, 이것도 제 인생의 좌우명이죠. 올바른 방향 위에서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되겠죠? 그거의 첫 출발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에고라는 걸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고라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죽음의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사실 에고에 굳이 신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에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유는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이상이 있어요. 이상향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눈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인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향이 있어요. 정면으로 보면은 여기에요. 이게 현재입니다. 딱 요것만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현재는 눈앞에 있고 실제 여러분들을 끄집고 내려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를 제대로 알면 죽음의 온라인 비즈니스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아예 쓸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했던 게 그거예요. 그 힘듦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방향으로 데리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건데 에고라는 개념과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에서 죽음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세팅이 되면 아 이게 죽음의 길이구나 라는 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힘들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원래는 에고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 통념상 가지고 있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내가 그것은 넘어가야지 라는 개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꼭지하고도 이거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예시와 비유, 은유를 섞어가지고 마인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고쳐 먹어야겠구나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고쳐 먹을 거냐 하는 거예요. 방법론적. 어떻게 고쳐 먹을 거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을 딱 바라다 보면 이건 목표 달성 수업에서 나오는 게 일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목표 달성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일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는 이거를 레벨 혹은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전 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단계별로 구간별로 반드시 돼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뭐든 하나 설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 있죠? 있으신가요? 솔직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 목표가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손. 안 물어볼 거니까. 안 물어볼게. 여기서 발표를 안 할게. 있다. 지금 딱 반이에요. 반이 안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론 있는데 손조차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명확한 한 줄짜리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진짜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후부터 한 줄짜리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왜 있어야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줄짜리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목표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려고 도대체가
진짜로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공허한 거예요. 크라우드라 그러죠. 이렇게 붕 떠 있어 구름처럼. 그러니까 뜬구름을 잡죠.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엄청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집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다가 담배를 다 폈네. 담배를 사러 가야겠죠. 자, 사려고 문 앞을 나왔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네. 폭우가 쏟아져. 대부분 아이 그냥 뭐 다음에 피지 뭐 좀 비 그치면 피지 하겠죠. 맞나요? 그쵸?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그냥 목표가 담배 정도니까. 자, 아들 결혼식 가려고 나왔어. 폭우가 쏟아져. 다음에 가지 뭐 이러고 들어가져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목적의식이 달라서 목적의식이. 그래서 목표 다음 단계가 목적의식인데 이때는 폭우가 쏟아지든 번개가 쏟아지든 우박이 쏟아지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담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멘탈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적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의식 설정하는 거 배워본 적 있어요? 목표 설정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공교육 자체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딱 섰을 때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니까. 즉 공장에서 50분이라고 10분 휴식하는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공교육의 목표예요. 없어요. 그 개인이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어야지. 얘기하면 네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알아서 생각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게.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다르지. 지금 얘기가 달라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 안 했으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켈리 누나도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실제 원래 토니 로빈스가 가장 먼저 표현했던 표현인데 목적지가 없으면 즉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가죠. 사실 목표가 없으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표류하는 인생이니까. 여기 잠시 들려도 되는 거고 여기도 뭐 그냥 좀 머물만 하거든요. 표류합니다. 표류. 그래서 한 줄짜리를 만드셔야 되고 이거를 다시 사업적으로 가져올게요. 사업적으로 가져오는데 제가 한 명을 가져와 볼게요. 한 명을. 미국에 살고 있는 기업가인데 이민자예요. 네, 아버지께서 와인업에 종사하셨었고 와인 소매점 같은 거 운영을 했었는데 유통도 하고 이 친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10몇 년도 유튜브가 초창기 때 유튜브 나와서 와인 리뷰를 한 거예요. 와인 리뷰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이 됐죠. 그래서 와인 회사 자체도 몇백억으로 성장이 됐고 저렇게 성장을 하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생길 거잖아요. 노하우도 생기고 자본이 생기고 매출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도 차리고 책도 출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엔서이자 기업가이자 셀럽인데 이 친구의 꿈이 태희님 제츠였나요? 제츠? 제프인가 제츠인가요? 그 미식축구는 제츠고. 제츠. 예. 뉴욕 제츠 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단 아시죠? 구단. 이 친구의 목표는 제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제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제츠 구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목표가 하나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한 줄이에요. 제츠 구단주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목표가 없으면 그 판단은 기준이 없이 자기의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에고의 노름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진다라고 표현한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 친구는 에고의 노름에 빠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뭐다? 목표가 뭐다? 재치 구단주. 자, 그럼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재치 구단주가 되는데 이 판단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내려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준이 생겼어요. 목표라는 거를 한 줄로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 한 줄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언제 바뀌어야 돼? 이루고 나서. 이루고 나서. 이루기 전에 아니고. 이루기 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표를 한 줄로 바꾸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뭘 할 거냐? 이때 저의 화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로보타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보타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타는 원래는 체코어입니다. 체코어인데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정확하게는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의 전요백만의 그 특유의 그 은유, 비유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제가 표현을 드리면 하기로 한 것을 하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비롯된 용어가 있죠. 그게 뭐다? 로봇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에. 뭐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개입됐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계획 변경이 있었는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많이 되죠? 많이 되죠? 되시죠? 네. 그쵸? 네.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와,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면은 너무 스스로가 왜소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랬구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작동이 그렇게 움직였구나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로봇타처럼 된다. 그 전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출판사, 저는 책을 일찍 쓴 사람이잖아요. 15년도에 책 썼죠. 이전에 6월 달에 이미 출판사하고 미팅 끝났었어요. 책 쓰는 걸로. 책 원고를 넘겨줘야 되는데 외면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여기 썼던 게 출판사 소통이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일이 된 겁니다. 출판사 소통 해놓고 저 뭐 했는지 알아요?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1번이니까. 자, 요거부터 하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돼. 인간의 외면 회피의 기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를 똑같이 3일 동안 여기에 쓰는 거를 반복했어요. 너무 인간적인 것까지 다 고백을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안 되겠다 해서 이때 연락을 합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꼭지를 만들고, 자비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쇄 출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독자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교정 감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책 볼 때 이 기준으로 보세요, 진짜로.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주장만 있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저는 주장을 내세웠더니 근거 갖고 오라는 거야. 저도 당연히 날탱이였을 테니까 이때 당시에 그냥 썼죠. 제 방식으로 막 썼지, 강의하듯이. 다 잘려먹힌 거, 다 잘려먹힌 거. 그때 알았죠. 야, 이 출판사 안 만났으면 내가 계속 날탱이로 살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증하는 거, 검증시키는 거, 보여주는 거, 말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보면 배인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배웠죠. 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을 해서 5개월 만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달에 만났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원고를 어떤 거 써야 될지
장절항 중에 한 꼭지를 써서 달라 해서 또 그 문제가 12월에 어느 일자에는 장절항 꼭지 쓰기 이게 있었겠죠. 그래서 책 원고로 쓰는 거죠. 몇 페이지 써서 샘플 원고 보내고 그래서 1월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2월부터 제가 딱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중순쯤이었어요. 2월 첫째 주였어요. 2월 8일 이런 시기였어요. 내가 이때부터 책 쓰는 걸로 스케줄링을 잡아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달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업무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책 쓰기로 정해놨던 거죠. 짝 그렇게 하고 책을 이건 책 쓰신 분들만 알 건데 14일 만에 책 한 권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작업을 한 게 몇 개월 됐잖아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걸 끝내야만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몇 개월 동안 프로세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2월 8일부터 책을 쓰기로 했어요. 실제로는 한 3월 정도까지 쓰기로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3월 23일인가가 제가 어떤 기관하고 조인해서 같이 합작으로 뭔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여튼 작업이 다 끝났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3월 20일 전에 끝나는 걸로는 전 프로세스가 짜여 있었는데 이거대로 이 쌓여있던 게 체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외면 회피했다가는 어차피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몇 개월 동안 쌓였던 변화됐던 그런 미세한 조금의 변화가 어느 정도 차이를 또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저게 써지더라고요. 지금 쓰라면 못 쓸 겁니다. 지금 쓰려면 다시 저걸 또 저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 방식대로 다시 만들어야만 저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된다는 거 이게 3개월 안에 돼요. 3개월 안에 그게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할 일에 5가지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하고는 별개다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설명 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라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은 별개로 내일 당장 해야 되는 거랑은 별개로 할 일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일을 적음에 있어서는 또 기준이 있어야겠죠.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 할 일이 정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하나 나오냐면 목표 없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할 일 적으세요 하면 할 일 적는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지 아시겠어요? 목표가 없는데 할 일이 있다고? 어떻게 있지? 목표가 없는데 할 일이 있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해야 돼요. 다 나열을 해야 돼요. 다. 뭐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숙제하듯이 대충 한 10줄 적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일이 조그만 최하 10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최하 1000개 정도 나와요. 최하예요. 그래야 거기서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6월 27일에 15시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10줄 적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해? 6월까지 그 10줄 가지고 하시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진짜 디테일하게 쭉 펼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과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민감한 것까지 다 표현을 해가면서 쓰신 다음에 쭉 나열된 거를 요렇게 펼쳐야 돼요. 그게 카테고리화죠. 카테고리별로 펼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잘못됐죠. 여러분들은 원칙상 이겁니다. 원띵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개의 단락이 싹 하나 빼고 지워져야 돼요. 원칙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자꾸 원칙상을 강조하냐면 제가 일부 예외를 허용할 거라서. 왜냐하면 초기에는 한 개로 좁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저항 포인트 때문에. 그걸 제가 거스를 생각이 없어서 지금은 오케이. 일단 단락 자체를 놔둘 겁니다. 지금은 단락 자체는 놔둘 거예요. 요대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실 거예요. 안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될 때 이걸 하고 있다 보면 점점 중요도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때 자연스럽게 빼면 그게 베스트라서 지금은 제가
강요하진 않을게요. 실제로 그저께 인터뷰를 했어요. 마정호 멤버. 아직 월천은 안 넘었는데 딱 500 넘었어요. 순이익으로. 딱 500 넘었는데 그 월천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가고 있어서 월천 안 돼도 그 지금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찍었어요. 사실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팀에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정호 멤버가 스스로 요번에 인지하게 된 거죠. 이 성과를 내면서. 딱 저한테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인데 여러 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대표님 얘기는 다 듣기로 하고 했지만 사실 대표님 얘기에 저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하나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더라. 둘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시 들여다봤고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서 하라고 한 거를 딱 추린 거죠. 그게 지금 잘 팔고 있는 사람이 뭘 팔고 있는지 보는 거. 그 중에서 내가 이 중에서 뭘 가져오면 잘 팔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비자 심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소비자 분단에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찾아지면 위탁을 브랜드처럼 해서는 그 위탁 제품을 가서 나한테 달라라는 개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신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바로 혜택을 줬대요. 하나하나 수행을 한 거죠. 그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었고 도전했는데 안 돼서 그냥 다시 완전히 말을 듣자고 완전히 내려놓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분석해서 그거대로 프로세스 따른 거죠. 그렇게 스스로 느껴야만 진짜 원땡이 되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고 몇 달랑 나올 거예요. 그럼 요대로 가져갈 거예요. 가져갑니다. 이 몇 달랑 나온 것 중에 요게 단락이라 했죠. 그러니까 카테고리죠. 이게 카테고리가 쭉 나와지면 여러분 알마인드 써보셨어요? 알마인드? 요로 알마인드 네이버 검색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요 가운데 딱 놔두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목표 한 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뭘 드래그해서 딱 끄집어내려면 딱 생겨요. 여기에 저 단락들을 적는 거예요. 단락들을 하나씩 딱 구분을 지어놓고 이 단락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알마인드를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떠올리실 거고 알마인드를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종이로. 그려도 돼요. 혹은 다른 툴로 혹시 편한 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리시면 됩니다. 저처럼 아날로그인 사람은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쭉 그리면 이렇게 펼쳐졌던 일들이 일단 단락별로 해서 단락별로 군락을 짓게 돼 있어요. 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일들이 필요한지가 또 뒤에 적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마케팅이라는 요소의 단락이 있다고 치고 이 마케팅 영역에서 바이럴 영상 제작이라는 그 할 일이 나왔다고 치면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프로세스 쭉 나누면 대본을 먼저 써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상품 선정이 있어야겠죠. 이 상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상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바이럴 영상을 만들 거냐.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는 거죠. 상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품을 나열하고, 상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품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겠죠. 상품에 대한 소고점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대본을 써야겠죠. 대본이 나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모델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모델을 또 구하는 공고를 내야겠죠. 잠깐 모델 구하는 공고가 여기 나오겠죠. 상품 공부, 바이럴 핏, 소고점 파악, 대본 작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한 꼭지들이 일마다 짝짝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쫙 펼쳐지겠죠. 왜냐면 할 일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나온 꼭지가 지금 요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할 일 하나에 또 이 무수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쭉 적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언제 할 거냐를 지금 정하는 거죠. 그럼 아까의 날짜로 예를 들면 아까 6월 27일이었나요? 6월 26일이었나요? 26일이었죠. 야, 26일 날 15시에 이것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6일 날 15시에 이 촬영을 하는 게 딱 정해졌어요. 그럼 모델은 그 전에 구해줘야겠죠. 모델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델 구인 공고는 5월에 나가야겠죠. 맞나요? 그럼 5월 달력의 어느 시점에는 모델 구인 공고 나가는 게 올라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촬영은 6월 26일 15시.
오케이? 이러한 형태로 모든 일들이 쭉 짜여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스케줄링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왜? 쓸데없는 판단을 안 내려도 되니까. 뭐 해야 되지란 판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한 14번씩 할걸요? 뭐 해야 되지? 근데 사실 그마저도 안 하면 그냥 그게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헤매는 거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커버그가 매일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던 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입을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 카테고리 순서가 혹시 없죠. 왜냐면 지금은 언젠가는 순서가 정해질 건데 지금은 내가 냅둘 거니까 자연스럽게 잡히게끔 냅둘 거라서 지금은 제가 순서를 정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이게 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먼저 적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냥 냅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다 잡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랬고. 그래서 성장이 더 늦은 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를 아예 신경 안 쓰는 지점이 와요. 요렇게 그러다가 정호님처럼 느끼는 거지. 이게 아니구나. 차라리 하나를 했으면 내가 더 빨랐겠다. 하나를 끝내놓고 그 다음 거 잡았으면 더 빨랐겠다는 생각이 오거든요. 그럼 요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2개 정도 갖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순서가 없다고 하면 저거 자체의 순서를 판단하는 걸 제가 해야 되는 거지만 뭔가 아직 뭔가를 다 모른다고 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 헷갈려 하면은 봐봐. 이게 봐봐요. 지금 오늘 마인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인드와 실행 방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사고 경로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님이 예시가 돼준 거야.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질문이 안 혼나려면 이거를 해놓고 했어야지. 이거 하고 나서 해야 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보라님이 교보지가 돼준 거예요. 진짜로. 너무 고마운 질문이에요. 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겁내. 미리 걱정해. 미리 걱정한다고. 하면 보여. 하면 보여요. 만약 안 보여,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땡큐. 목표 한 줄 적을 때 제 목표가 여기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면 그 저 목표 한 줄을 적는 건 여기에 있는 목표 한 줄을 적는 건 아니지. 여기 그러면 이 단계가 엄청 다양하고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 중에 여기에 가까운 카테고리 한두 가지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알고는 있대. 맞아요. 실제 행동할 때는 그거야. 그게 목표 달성 수업에서 나온 건 뭐냐면 지금 정민님이 질문 준 게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정민님이 질문을 준 게 목표의 이상을 적을 거냐, 그러니까 이상, 진짜 이상향을 적을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눈앞에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 적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목표 한 줄은 이거예요. 자, 근데 목표 달성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단계 나왔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고, 이게 하고 싶은 게 되려면 이게 되기 직전에 돼야 되는 모습이 있을 거잖아. 이걸 내가 그냥 1000억이라고 했을 때 900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1000억이 목표다 하면 100억이면서 100억에서 1000억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억 되기 전에 999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계로 나누기 위해서 900억, 800억, 700억, 6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10억인 사람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면 지금 당장 뭐 해야 돼? 100억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한 줄은 1000억인데 1000억인데 내가 지금 할 것은 이 단계 100억이 되기 위한 이 단계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할 일을 내세우면은 할 일 하나당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겠죠. 그쵸? 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 생각을 해? 이거 생각한다고.
그나마 이 한 줄 목표로 돼 있는 이거 그나마 나은데 더 심한 경우는 더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또 다른 거에 시선이 온다고. 대부분 이렇죠. 혹은 또 다른 거에 시선이 이렇게 간다니까. 이러면서 안테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분산되는 거지. 힘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힘이 받쳐져요. 근데 분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이런 형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 줄짜리 방향에 있는 거에 다음 단계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요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열해 놓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스케줄링 해서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어? 그 말 들었어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색깔 진짜 너무 이쁘네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 얘기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거울 보고 색깔 좀 잘 봤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늙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여자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지는? 이러면서 자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이런 거에 말려들 거 없이 그냥 할 일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잘 되시죠?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오. 그 14시간. 주백 시간 해보셨어요? 네. 14시간까지는 평생 할 수가 없고 이제 10시간을 한번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6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기 싫어서 그 시작해가 근데 진짜 로봇처럼 한번 네.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뇌에서 네. 반응이 좀 죽었어요. 조금 적응이 되는 걸. 되고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일주일 하고 나니까 아 나 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무너졌어요. 일주일을 이제 일주일 또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보상 아까 그 보상 때문에 그래요. 네, 보상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거 좋은 방식이에요. 네. 되게 좋은 방식. 보상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전을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도전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번 생은 도전을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게 자각을 했냐 못했냐 차이지. 도전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전할 때 사실은 아드레날린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의 이 레이어 구간 안에서 너무 꺾인 거죠. 여러분들 혼자 도전하고 혼자 꺾이고 혼자 도전하고 혼자 꺾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력, 불안, 수치, 두려움 이런 감정들에 휘말리면서 그리고 중압감, 부담감 이러면서 이렇게 현재 좋게 말하면 캄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기력해진 거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도전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체질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 거고 어불려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그쵸? 다시 오케이. 그래서 도전을 했던 거 그래서 세포를 일깨운 거 너무나 좋죠. 두 번째 이겨냄인데 6시에 딱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아이씨 하지 마. 어차피 나 혼자 하는데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신 거죠. 그리고 7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했어 라는 개념이 온다 그랬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죠. 이게 모든 자기 개발에서 최고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 자기 효능감 높아가면 그게 무의식으로 연결돼요. 나는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거나 쪼는 게 강할까요? 아니면 이거 왜 못해가 강할까요? 왜 못해요? 이거 왜 못해? 이게 왜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왜 안 돼? 이거 다 되지? 이게 되게 강해요. 원래 그랬을까요? 자기 효능감이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요것이 몇 단계 넘어가면 이게 왜 안 돼? 라는 개념으로 바로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좋죠. 꼭 여러분들이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워요. 괜히 저항 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6시간, 8시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대신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거 도전, 이겨냄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죠.
멋지십니다.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